fools who never get it right. You don't know what to do, so you do anything you like. Put your foot down and drive. Oh, you're a silly thing. Put your foot down and drive. You're such a pretty thing. Put your foot down and drive. You're never gonna be like all those fools. You're going out tonight. There's nothing to lose. You're gonna get.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혼자만의 일주일 여행을 떠나게 된 노인호라고 합니다. 일상에서 좀 벗어나서 좀 새로운 환경에서 좀 낯선 환경에 가면 좀 뭐 힘든 부분도 있고 이렇지만 그러면서 이제 뭔가 자기가 몰랐던 자신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런 면도 있구나. 뭐 내가 이런 음식도 뭐 좋아하는구나. 뭐 보니까 뭐 이런 취향을 갖고 있구나. 뭐 이런 좀 낯선 감정들을 느끼러 가고 그러면서 느끼면서 좀 나에 대해서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게 여행인 것 같아요. 네. 이번 여행에서 저는 저의 어떤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될까요? 또 어떤 것들로 나의 빈 곳을 채우게 될까요? 사랑스런 똥똥 다 같이 먹어 누군가와 함께 떠났다면 절대 몰랐을 숨겨진 매력들을 향해 떠나보겠습니다. 입과 눈이 잠시도 쉴 새 없이 즐겁다는 나라 타이완. 우리나라에서 가깝다는 건 알았지만 가까워도 정말 너무 가까웠습니다. 비행시간 2시간 30분. 비행기 뜨는가 싶어 좀 쉬어볼까 했는데 딱히 한 것도 없이 바로 도착해버렸습니다. 야, 드디어 대만 타이페이 도착했습니다. 야, 이제 진짜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딱 정해지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타이완의 수도 타이베이는 특히 젊은 배낭여행객들에게 인기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도시 북쪽에는 단수이강이 흐르고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고 날씨도 비슷한 편인 중국과 일본의 문화가 융합된 도시입니다. 이제 드디어 저의 대만 첫 여행이 시작됐는데요. 앞으로 진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굉장히 기대되고 설렙니다. 타이베이에는 숨겨진 매력, 일명 시크릿 스팟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요. 처음 이 도시를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고층 빌딩들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중에서도 타이베이 하면 가장 먼저 꼽히는 유명한 빌딩이 있습니다. 이야, 와, 타이베이 시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랜드마크 타이베이 101 빌딩인데요. 이렇게 직접 앞에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웅장하네요. 타이베이 시내를 수평으로 놓고 봤을 때도 다른 빌딩들보다 월등히 높아서 스카이라인 한중간에 우뚝 솟아있는 건물, 타이베이 최고층 빌딩으로 접근해봅니다. 정식 명칭은 타이베이 세계금융센터지만 101층이기 때문에 흔히들 101 빌딩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보이시는 대로 건물색이 약간 초록빛을 띠고 있죠. 이게 이제 대나무를 모티브로 해서 디자인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 마디가 이렇게 8개가 끊겨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숫자 8을 되게 굉장히 행운의 숫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디가 8개라고 하네요. 와, 진짜 크네요. 이 빌딩이 2010년까지는 최고층 빌딩 세계 1위였는데
지금은 8이라고 합니다. 이제 타이베이 101 빌딩에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여기 쭉 보면 아무래도 랜드마크이니만큼 빌딩 앞에 이렇게 작품들이 좀 설치되어 있네요. 보니까 여기 이렇게 이름들이 다 써 있는데요. 뭔가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 와보니 사람들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여기요? 아, 후원자들 이름인 것 같은데요? 빌딩 앞을 장식하고 있는 많은 작품들 중에 저기에 좀 반가운 작품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조형물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유독 좋아하는 작품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101 타워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도 저처럼 이 작품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디 보자. 제가 예전에 잠깐 뉴욕에서 지냈을 때 그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에서 작품 설명해주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 모마 근처에 또 거의 똑같은 작품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작품 써 있는 걸 보니까 로버트 인디애나 작품 러브, 예, 똑같은 작품이 여기에도 있네요. 뉴욕에 있는 것도 그렇고 로버트 인디애나 이런 설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팝아트 작품이기 때문에 이런 고층 빌딩 앞에 굉장히 많은 이런 작품들이 로버트 인디애나의 같은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여기서 이걸 보게 될 줄이야. 기분이 좀 묘했습니다. 이제 이쪽이 타이베이 101 빌딩의 입구인 것 같은데 이제 전경을 한번 보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련한 감상을 뒤로하고 말로만 들어도 아찔한 100층이 넘는 빌딩 속으로 씩씩하게 입장했습니다. 이제 표를 사러 갈 건데요. 친절하게 한글로도 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 저기 시간대별로 언제 이제 입장이 가능한지 저렇게 선택이 돼 있고 매진이 됐고 아니면 매진 임박돼 있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고요. 선택을 해서 이제 신청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외국 나와서 우리말 보는 거 이것처럼 반가운 게 없죠. 요즘은 외국에 한글 안내판도 꽤 많은 것 같아요. 한글로 되어 있으니 별 어려움 없이 표를 샀습니다. 101 빌딩 전망대로 올라가는 요 엘리베이터도 물건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엘리베이터가 지금 기네스북에 올랐던 그 기록이 이렇게 적혀 있네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라고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인증서도 붙어 있고 모두들 그 앞에서 또 하나의 추억을 남깁니다. 89층을 37초 만에 올라간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데요? 어떤 느낌일지 와 기대되는데요. 드디어 도착했어요. 타볼게요. 안쪽은 뭐 따로 이렇게 투명하게 나와 있는 건 없는데, 네. 이제 올라갑니다. 네. 음악까지 더해지니까 우주선을 탄 기분이었습니다. 바로 막 저기 보니까 귀가 점점점 막히는데요? 와, 기가 막혀요. 와. 천정의 신비로운 우주를 제대로 음미할 틈도 없이 와, 진짜 빨라. 벌써 도착했어요. 87층을. 와우. 갑자기 높은 데 올라오면 귀에 생기는 현상 아시죠? 귀가 확실히 좀 막막한데요? 먹먹해요, 이렇게. 어우. 침 좀 삼켜야겠어요. 근데 너무 빨라서 이걸 뭘 좀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진짜 그냥 엘리베이터로 치면 한 5층 정도 올라오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와, 근데 지금 밖에 보면 엄청 높아요, 지금. 대박.
우와. 우와. 야, 이 높은 데를 37초 만에 올라왔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우와. 101 빌딩 89층에 위치한 전망대에서 펼쳐지는 세상의 모습이란 These troubled days just go. 여기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으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I'm losing sleep. 어쩌면 우리는 아주 작고 미미한 존재일지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가는 걸까? Wanna call the maker. 또 한편으론 탁 트인 모습에 시원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네요. 와, 야, 타이페이가 굉장히 큰데요? 사실 오기 전에는 이렇게 큰지 몰랐거든요. 와. 여기에 타이페이 101 빌딩을 이렇게 똑같이 재현해 놓은 이런 축소 모형이 있네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전망대가 요 가운데. 이게 101층인데 전망대는 89층이거든요. 아마 요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타이완을 상징하는 아이콘이자 랜드마크인 101 빌딩의 미니어처 앞에서 멋진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전망을 즐기는 모습들. 혼자 여행 온 건 저 하나뿐인 듯 모두가 누군가와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It's an amazing view of all beautiful Taipei and the mountains as well. So it's very good to come up here. It's been wonderful, very beautiful. A lot of fun, a lot of different experiences that are very different from the US. Yeah. 누군가와 함께 여럿이 하는 여행은 혼자 하는 여행과는 느낌이 많이 다를 겁니다. 누군가와 함께 바라보는 것과 혼자 바라보는 것. 무엇을 보든 분명 달라 보이겠죠. 이 빌딩에는 유명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우와, 와 진짜 크다. 오, 와 진짜 큰데? 타이베이 101 빌딩의 명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또 하나의 존재, 바로 댐퍼입니다. 댐퍼는 타이베이 101 빌딩 87층에 있는 대형 추인데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대형 추가, 이 타이페이가 아무래도 지진이 잦다 보니까 이 건물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지진 추라고 해요. 근데 보면 이 무게가 무려 660톤이라고 하는데 상상이 안 갑니다. 지금 굉장히 큰데 660톤이라는 게 진짜 믿어지지가 않고요. 여기 구조를 보면 지하에는 이렇게 잡아주는 이런 받침대가 있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추를 잡아주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끈은 아닌 것 같고요. 660톤이 넘어가니까요. 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만약 지진이 발생해서 건물이 흔들리면 댐퍼가 반대쪽으로 기울어져서 건물의 진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제작비만 43억이 들었다는 댐퍼는 한마디로 아주 영리한 내진 설계 장치인 거죠. 댐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마음속에 무거운 추 하나 달아야겠다. 혼란한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자, 이제는 타이완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로 옮겨보겠습니다. 이곳은 타이완 중심부에 위치한 중정 기념당입니다. 중정은 우리가 익히 들어보았던 대만 건국의 아버지 장제스의 호입니다. 시내 한복판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원 형태로 지어졌는데요. 저기 보니까 양쪽에
붉은 이렇게 기와 큰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쪽은 이제 음악당이고요. 저쪽은 국립극장이에요. 이제 가운데 기념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게 중정기념관인데요. 중정이 말 그대로 대만의 초대 총통인 장제스, 장개석이라고도 하죠. 그 사람의 중국 본명 이름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기념관인데요. 야, 갈수록 진짜 점점점 커지네요.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 정문에서부터 한참을 걸어가야 해서 그 규모를 가늠할 수가 없었는데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웅장함에 압도됩니다. 건물로 이어지는 계단엔 소소한 비밀들이 숨어 있다는데요. 기념당까지 오르는 계단에도 존경의 의미를 담아놓은 대만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38, 39, 40, 86, 87, 88, 89. 이 숫자의 비밀은 저기 앞에 보이는 장제스의 나이라고 합니다. 장제스가 우리 나이로 89세까지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나이를 따서 계단도 그 사람 나이에 맞춰서 제작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89, 90개 이렇게 맞춰서 제작을 한 것 같아요. 중국 본토의 공산주의를 떠나 자유로운 중국을 꿈꿔왔던 장제스. 비록 정식 국가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의 자유를 향한 열망은 작은 타이완 섬에서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곳을 드나들고 있죠. It's very big. It's amazing to experience for sure. Yeah. 우리나라 광화문의 세종대왕상 정도의 크기인데 그 좌우로 눈길을 끄는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가운데 장제스 동상이 있고 양쪽으로 이제 근위병이라 할까요? 근위병이 있는데 근위병의 옷에 각이 생명이잖아요. 이 각을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직접 다 각을 잡아주고 있어요. 동상 앞에서 동상처럼 꼿꼿하게 서 있는 두 명의 근위병. 주변에서 무슨 소란이 일건 정면을 향한 눈동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내가 시끄러워집니다. 자유롭게 관람하던 관람객들이 양옆으로 쫓겨나는가 싶더니 넓은 기념당 안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두 명의 근위병에게 집중됩니다. 지금 갑자기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도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하려는 것 같은데요? 変なタイミングで倒れたらちょっとこうやられるだけ打たれはしない。これ 고요하게 관중을 내려다보는 장제스에게 시선이 머물 때쯤 이제 새로운 근위병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한 걸음 걷기 힘들 것 같은 자세로 각을 맞춰 들어오는 새로운 근위병들. 제대로 각이 살아있는데요? 1시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근위병의 교대 근무 시간입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습니다. 인솔자까지 모두 3명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기계를 보는 듯합니다. 진짜 무슨 로봇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오, 내려옵니다. 이제 내려오네요. 정적을 깨는 힘찬 발걸음으로 전임자들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내려오는 것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그 당당함에 모두들 숨죽이고 교대식에 집중합니다. 다시 올라가는데요? 아까하고 멤버가 체인지 됐네요. 오. 10여 분간의 절도 있는 자세로 임무 교대가 끝이 났습니다. 근위병들이 퇴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야,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아요.
1시간의 부동자세 근무 후에도 흐트러짐이 없이 마무리합니다. 와우. 멋있었어요. 최고 최고. 군대에서 저런 이렇게 막 각 잡고 이러는 게 예전에 군대 있을 때는 왜 하나 싶었는데 이렇게 관광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멋있긴 멋있네요. 그리고 아까 잠깐 인터뷰했을 때 저 근위먹에 뽑히는 것도 정말 영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자기의 이런 근위병도 그렇고 자기 이런 나라의 문화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진짜 멋있네요. 네. 후임 근무자의 복장 정리를 돕는 저분은 아마도 막내 군번이겠죠? It was fantastic because I've never saw like changing guard before, so I think it was amazing. Yeah, like their movement and their hard work and their movement was fantastic. I felt it was really impressive. It was nice to see, and also considering Taiwanese history, it's really nice to see that they care about these symbols and the military. 성벽처럼 지어진 기념당 아랫부분은 장제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박물관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장제스 동상이 위층에 있고요. 이 아래층 1층 정도에 장제스의 뭐 이런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장제스 이런 집무실을 재현해 놓은 그런 방이 따로 있네요. 장제스는 중국 본토에서 탈출하면서 꽤 많은 국보급의 문화재와 함께 탈출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단연 장제스의 집무실을 재현해 놓은 공간입니다. 그래도 이 대만의 초대 총통이잖아요. 집무실을 쭉 보면 생각보다는 간소하고 좀 검소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이 정도 집무실은 웬만한 진짜 시장실 안에서도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규모인 것 같아서 총통치고는 굉장히 좀 검소했던 그런 집무실인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며 작은 섬으로 피신을 떠난 장제스. 그의 자유를 향한 열망은 세계 기술 강국 타이완을 만든 시작이었습니다. 대만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나러 타이베이 해변으로 달려갑니다. 여기는 타이베이 북쪽에 위치한 예류라는 항구 도시인데요. 자연이 만들어 굉장히 특이한 풍경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어떤 풍경일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여행 꽤나 다녀봤지만 이런 곳은 처음입니다. 위에서 보면 언뜻 섬처럼 보이는 이곳은 지질공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질공원을 가보신 적이 있나요? 만약 저처럼 지질공원이 처음이시라면 한껏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시선이 가 닿는 곳마다 기묘한 풍경입니다. 이 예류 지질공원에는 천혜의 자연이 만들어낸 신묘막측한 것들로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탐험을 시작해볼까요? 야, 바닷바람이 너무 시원한데요? 앞에도 탁 트이고 지금 여기 편말에 보니까 캔들락이라고 써 있고요. 뭐 우리나라로 보면 촛대바위 정도 되겠네요. 큐트 프린세스라고 써 있는데 귀여운 공주라는 바위가 있나 봐요. 우와, 모양이 정말 특이해요. 무슨 버섯처럼 생겼는데요? 들어서자마자 해안가에 희귀한 모양의 바위들이 맞아주었습니다.
푸른 바다와 기이한 모양의 바위들이 함께 어우러져 마치 꿈을 꾸는 듯 몽환적이랄까? 아름다우면서도 정말 특이한 느낌을 줍니다.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 나무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야, 진짜 모양이 너무 특이한데요? 꼭 그 스펀지에 구멍 뚫린 것처럼 이게 바위가 그렇게 생겼네요. 아마도 이런 구멍들은 침식과 풍화작용 때문에 생겼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브로콜리처럼도 생겼어요. 여기저기 어딜 둘러봐도 평범하게 생긴 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여기서도 독보적으로 유명한 바위들이 있습니다. 야, 귀여운 공주 바위가 이 중에 있다고 하는데 사방을 샅샅이 둘러보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공주처럼 보이는 건 없어 보이는데요. 할 수 없이 사람들이 많이 가는 쪽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저기 사람들이 사진 많이 찍는 곳에 이 바위인 것 같은데요? 도대체 어디가 공주처럼 생겼다는 건지 멀리서 보면 공주처럼 보이나 싶어 한참 뒤로 가서 쳐다봐도 공주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공주바위가 저게 아닌가? 잘못 찾아온 건가? Excuse me, may I ask you some question? Sure. Do you find it's a cute princess rock? Cute princess park? Yes. Is that? That's what we thought. I don't understand the shape. Could you tell me why that's a cute princess? I don't know, just from the face of it, it looks like it's like a really lively one. Mhm. And then that's like her bun. Bun? Yeah, like her hair bun. Ah, yeah. Like imagine that's her face, and then there's like the bun behind, Uh-huh. and then she's like looking up, like proud. 아하. 설명을 듣고 보니 바위 속에 공주 얼굴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 게 지금 저 뒤에 조금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머리를 묶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얼굴이 보이는데 지금 이런 면이죠. 여기에 머리가 묶여 있는 거고 약간 얼굴을 치켜 들어서 이 면이 저쪽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귀여운 공주라는 뜻의 바위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머리, 이쪽이 이마. 그런데 이거 뭐 설명을 듣지 않고는 아무도 귀여운 공주 바위인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근데 귀여운 거 바위는 아니고 kiss me, 来，公主 kiss me， 来， 어? 公主 kiss me，OK。 아, 어디선가 나타난 아저씨가 포즈를 취하게 하는데 공주 바위 앞에서 꼭 찍어야 하는 사진이 있답니다. 바로 요런 포즈로 말이죠. 어때요? 공주하고 뜨겁게 키스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 여기 와서 키스할 줄 몰랐네요. 아저씨가 되게 친절하신데요? 啊，这个是 공주 바위 앞에서 정열적인 키스를 마치자마자 전투적인 기세로 아저씨가 저를 데려간 곳이 있습니다. 从这个地方照。 바로 요거 뭔지 아시겠죠? 鲸鱼的尾巴。 그리고 또 한 번 넘치는 에너지로 가슴에 하트를 그린 아저씨. 하트. 하트랑 또 뭐 어떤 거? 고래가 이렇게 아, 고래 꼬리. 아, 웰스테일이구나. 끝. 아저씨가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으셔서 카메라 보면 피하시네요. 네, 가만 보면 설명도 굉장히 친절하게 다 해주시고 의외로 이걸 즐기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那边还有一个海胆化石。 지금 저 바위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또 갑자기 불쑥 나타나셨어요. 야, 아저씨가 뭔가 또 다른 바위를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가 볼까요? 생강바위, 还有 족대바위, 还有 아이스크림 바위. 아. 이분 왠지 한국 분일 것 같은데.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더니 한국말까지. 정말 독특한 분이죠. 생강바위. 아, 생강? 네. 해안가에 거대한 생강들을 널어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진짜 저 보니까 생강처럼 생겼어요. 어쩜 세상에나 모양이며 색깔이며 주름까지 진짜 생강하고 어떻게 이렇게 닮았을까요? 또 아저씨가 손으로 가리킨 곳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떡하니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여러 개 막 생강처럼 생겼는데 저 가운데 유독히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바위 있죠? 계란 후라이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정말 똑같지 않습니까? 공주바위가 공주 같지 않다고 생각한 걸 눈치챈 모양인지 이 아저씨 제대로 된 것들을 확실히 보여주려는 모양입니다. 촛대바위? 네, 족대바위. 초대바위. 어디? 족대바위. 아, 저기. 어때요? 이것도 비슷하죠? 정말 촛대처럼 보이죠? 심지도 정확히 보이고요. 인정하는 제 표정을 보고 자신감을 얻으신 아저씨. 설명은 더욱 뜨거워져 갑니다. 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바위. 아. 이것도 닮았죠? 아이스크림처럼 생겼죠? 잘 퍼담은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보이시죠? 이번엔 또 뭘까요? 이건 좀 애매해 보이는데. 이게 슬리퍼 바위라는데 아저씨 실망하실까봐 리액션 조금 더 세게 들어갑니다. 아, 네. 지금 딱 봐도 아. 아저씨 어디 가세요? 아직 많이 남았나요? 아. 3,000년 된 거라고요? 선계? 성계? 이번엔 바위가 아닙니다. 화석 아니에요? 화석? 화석도 화석. 3,000년 된 화석이라는데요? 이게 정말 3,000년이 넘은 거면 이 주변에 있는 것들도 다 그만큼 오래된 것들이 아닐까요? 가운데 꼭 꽃이 있는 것 같아요. 와. 임무를 마치자 이 아저씨 돌연 새삼스럽게 부끄러워하십니다. 셰셰.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늘 나를 둘러싸고 있던 건 빌딩 아니면 기계였는데 여기에선 바위뿐입니다. 그것도 정말 신기하게 생긴 바위. 파도 소리, 새소리, 3,000년 됐다는 화석들. 여긴 정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표에 보시면 이렇게 사람 얼굴로 이렇게 바위를 형상하고 있는데 이 바위가 여기서 가장 유명한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 어디서 본 듯하지 않으세요? 예류 지질공원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여왕의 머리 바위 가는 길은 따로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딱 봐도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죠. 제일 유명한 바위인지 눈에 딱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끝에 사람 머리 모양이 척 보이고 또 사람들이 꽤 많이 모여 있으니까요. 입구를 통과해서 바위들이 늘어선 바닷가를 지나 기이한 바위들의 퍼레이드를 통과하면 그 끝에서 만나게 되는 여왕의 머리 바위. 고대 이집트 왕비 네페르티티를 닮았다고 해서 여왕의 머리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높게 틀어올린 머리와 목선, 코와 입까지 선명히 드러납니다. 제가 이런 느낌을 딱 받은 적이 한 번 있는데 프랑스에서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뭐가 제일 유명하죠? 모나리자. 네, 바로 모나리자죠. 그 모나리자 앞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모나리자를 보려고 줄 서 있거든요.
지금 딱 그 느낌이 모나리자를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왕의 머리 바위는 멀리서도 잘 보이는데 저 긴 줄은 뭐죠? 사람들이 왜 줄을 서고 있는 걸까요? 뭔지 알아보려면 저도 줄을 서야겠죠? 여기서도 딱 보이는데 야, 정말 저 바위는 여왕의 머리 같네요. 그리고 뭔가 그 아우라라고 해야 되나요? 이 바위에서 진짜 그 좀 고귀한 그런 아우라가 풍기는데요. 이렇게 멀리서도 아우라까지 잘 보이는데 도대체 왜 줄을 선 건가? 뭘 더 보려고 그러는 건가? 하고 있을 찰나 이유는 인증샷 때문이었습니다. 그 왜 있지 않습니까? 손바닥 위에 피사의 사탕 올려놓고 찍는 그런 사진들 아시죠? 이런 장소 오면 또 그런 사진 하나 남겨야 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Excuse me, could you take a picture, please? Yeah, thank you. 谢谢. 저도 뭔가 그럴듯한 사진 한 장 남겨야겠더라고요. 여기 발바닥이 딱 있네요. 마음 같아서는 점프 한번 해볼까 싶었지만 이젠 나이도 있으니 점잖게 찰칵. 谢谢. 워낙 인기 있는 바위라서 이렇게 사진만 찍고 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 뒤에 지금 사람들이 줄 엄청 서 있는데요. 빨리 찍어주고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데 괜히 혼자서 쑥스러워져서 엉성하게 마무리. 그리고 성급한 퇴장. 다른 나라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얼마 멀지 않는 곳에 이렇게 전혀 다른 세상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걷고 있으면 먼 과거로 온 듯한 느낌도 들었고요. 사실 여행 오기 전에 대만이 사실 작은 나라라서 이런 큰 매력이 있을 줄 몰랐었는데 정말 다양한 매력들이 많은 그런 도시들이 많고요. 너무 알면 알수록 재밌는 게 많은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곳에 사람이 나 혼자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고 아쉬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나 홀로 외딴 섬을 거니는 상상을 하며 날 저문 낯선 도시 속을 달려 향하는 곳은 지우펀입니다. 지금 예류에서 한 50분 차로 한 5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지우펀이라는 마을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 지우펀이라는 마을이 이런 홍등이랑 이런 밤의 야경도 그렇고 불빛으로 굉장히 유명한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마을이 진짜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센가치로라는 애니메이션 때문에 그 배경이 된 마을로도 유명하고 뭐 볼거리 먹을거리가 너무 많아서 지금 기대를 하고 지금 가는 중이에요. 지우펀은 1920년에서 1930년대 금광채굴로 번성을 누리던 도시였지만 광산이 폐광된 이후 한적한 시골 마을이 됐습니다. 지우펀 역시 예류 지질공원처럼 오래전 옛날로 시간 여행을 떠난 듯 이색적인 분위기를 주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모티브가 된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지금 지우펀이라는 곳에 왔는데 우리나라 연남동이랑 경리단길처럼 거리거리 사이 이런 사이사이 굉장히 좀 재밌는 곳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해가 지고 나면 지우펀을 더 아름답게 밝혀주는 것이 바로 홍등입니다. 건물마다 홍등을 빼곡하게 내걸어 운치를 더합니다. 반짝이는 홍등은 지우펀을 상징하는 풍경인 동시에 타이완을 대표하는 장면이 됩니다. 구불구불 이어진 비탈길을 따라 자리 잡은 예스러운 건물들이 눈길을 사로잡고 판타지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기묘한 모습의 가게들.
그 속에 타이완만의 빼어난 맛과 멋이 촘촘히 자리 잡고 있는 곳. 바로 지우펀입니다. 웅장하거나 떠들썩한 볼거리는 없지만 미로처럼 엮인 골목과 계단을 느긋하게 걸으며 호흡을 가다듬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소박하고 정다운 골목의 정취를 한껏 더해주는 것. 홍등이었습니다. 지우펀은 어딜 보더라도 이렇게 위에 홍등이 달려 있어요. 딱 지우펀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온 사인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저런 은은한 빛이 둘러싸이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바람까지 불어 살랑살랑 홍등이 흔들리니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현실의 경계가 약간 모호해지는 느낌도 들었고 사방이 로맨틱한 분위기로 가득하달까? 아주 달달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골목 곳곳마다 홍등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남기는 젊은이들로 복닥복닥한 곳을 지나 운 좋게도 금세 한가해진 골목을 만나 제대로 운치 있는 낭만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홍등의 따스한 불빛 아래 이끌리듯 도착한 곳은 여긴 것 같은데요? 지우펀에서 제일 유명한 장소인데요. 센가치로에 나오는 그 찻집이에요. 너무 예쁜데요? 애니메이션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금지된 신들의 공간. 애니메이션을 본 사람이라면 입이 떡 벌어질 겁니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건물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정말 애니메이션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와, 진짜 만화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와. 이 안에서는 과연 어떤 것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맛이 되게 신기하네.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저기 멀리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시원하고요. 피곤한 게 싹 사라지는 것 같고 진짜 마음이 확 풀리는 것 같아요.